자, 이번에 볼까요? 이번에 볼 작품은 이순신 장군이 썼던 진중음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하면 뭐라고 설명할 필요 없이 조선시대 최고, 세계에서 인정해주는 해군 장군이죠. 해군 장교 제독 이렇게 되는 거죠. 배를 끌었으니까. 선진국의 그 해군의 능력을 봤을 때,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해군사관학교, 각 여러 나라 해군사관학교에는요, 이순신의 그 전투 작전이 다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순신의 그 해상 전력과 전투에 대한 어떤 능력은 현재 세계에서도 이제 보장받고 있는 거죠. 이순신이 이렇게 여러 가지 싸움도 잘하고 병법에도 능하고 전략 전술자는 데도 능한 임금이기도 했지만, 일단 난중일기로 대표돼서 이제 글도 많이 썼고요. 한시도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시조도 많이 썼습니다. 원래 이 진중음이라는 요 작품은요, 한시예요. 봐봐. 이거 봐봐. 한 줄에 5글자로 돼 있죠. 오원절구 얘기하려고 그러지. 오원절구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시는 특별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짝수로 되어 있습니다. 짝수. 그리고 얘는 진중음이라는 작품의 전체가, 진중음은 한시 총 3수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는 몇 번째야? 3번째예요. 얘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없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첫 번째, 두 번째도 시간 나면 할게요. 연계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자, 그래서 짝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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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줄을 하나의 의미 단위로 계산해서 읽으면 됩니다. 자, 진중음이라는 제목 먼저 소개하죠. 진중음이라는 말은, 진은 부대입니다. 부대. 중은 가운데죠. 미들. 부대 안에서, 음은 읊다, 노래하다. 부대 안에서 진중 안에서 부르는 노래. 한바다에 가을바람 불어오는 이 밤. 한바다에, 지울게. 한바다에 가을바람 불어오는 이 밤. 수국, 추풍, 야. 선생님이 아까 뭘 5개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시간, 공간, 자연물, 그 다음에 광물.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얘네들을 잘 챙기라고요. 그러면 가을바람 불어오는 이 밤, 계절적 배경이 있고요. 한바다는 공간적 배경이죠. 바람이라는 것은 자연물이죠. 불어오는 이 밤, 시간적 배경이죠. 문제 출제하는 사람들도 이런 것을 중심으로 내요. 그러면 바다에, 한바다라는 건 그냥 큰 바다예요. 큰 바다. 큰 바다에 가을바람 불어오는 이 밤. 가을바람은 또 뭐라고 또 챙겨야 되겠어요?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거니까 촉각적 심상도 되겠죠. 홀로 높은 누각에 앉아. 누각이라는 공간적 배경이 조금 더 구체화되었고요. 하염없이 생각에 잠기네. 오케이. 그러면 요 부분으로 봤을 때 1행과 2행, 이걸 구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 구와 두 번째 구로 봤을 때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계절적 배경. 화자는 뭐 하는 거야? 혼자 있고요. 뭔가를 생각합니다. 잘 모르겠어.
세 번째 구, 네 번째 구를 보니까 힌트가 어느 정도 나와 있죠. 이순신 생각하면 안 돼. 이순신 무시하고 생각하는 거야. 어느 나라야 이 나라가 다시 태평해질까? 태평해질까? 설의법 먼저 체크합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화자가 처한 상황은 태평한 상황이야? 나라가 태평한 상황이야?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이죠. 그럼 화자가 처한 상황은 태평하지 않은 상황. 한번 상황 정서 태도 한번 해볼게요. 태평하지 않은 상황. 부대에서 태평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전시 중인가요? 뭐 이렇게 체크해도 되겠죠? 근데 네 번째 구 보니까 바로 나와 있어. 지금 바로 큰 난리를 겪고 있는 때라네. 난리라는 게 부정적 상황이죠. 그렇구나. 전시 중이구나. 난리가 난 것이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화자가 처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보면 이순신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내가 내 나라인 조선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일한 나는 많은 업적을 많은 사람들이 깎아내리려 하는데 이름은 오히려 온 세상에 알게 되네. 그렇다면 이 온 세상은 어떤 걸까? 좀 이따 또 문제 풀겠지만 미리 얘기하자면 온 세상은 일단 간단하게 뭐예요? 나의 존재를 알아주는 주체가 되겠죠. 세상은 나를 알아. 그래서 외롭지 않지?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부정적 상황이어도 내내 부정적이진 않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외놈의 침입을 막고 있는 그러한 나의 노력 다 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구, 여덟 번째 구를 보면 변방의 근심. 군인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근심이겠죠. 변방이란 것은 국경지역. 그러니까 이순신에게는 남해겠죠. 외적이 쳐들어올 수 있을 만한 변방의 근심을 평정할 수 있다면 문학에서 또 중요한 게 뭐한다면 if.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해? 그렇습니다. 가정적 상황입니다. 가정적 상황은 긍정을 가정했어? 부정을 가정했어? 긍정을 가정했죠. 평정할 수 있다면 도연명의 귀거래사 응당. 응당이라는 것은 마땅이고요. 도연명 하면 당연히 자연 친화적 태도의 한시를 지은 중국의 당나라 때 유명한 시인이죠. 만약에 전쟁이 끝나고 변방의 근심을 평정할 수 있다라는 가정적 상황을 설정해서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졌을 경우 본인이 해야 할,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노래하고 있다. 그게 뭡니까? 도연명의 귀거래사에서 보여준 자연 친화적 노래, 은은한 뭐 이렇게 안온한 이런 서정시, 나도 그때서는 할 수 있겠지.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 이거는 도연명의 귀거래사와 같은 계열의 노래일까요? 화자는 지금 자기가 부르고 있는 진중음이라는 노래는 분명히 도연명의 귀거래사와 같은 계열의 노래가 아니라 나라를 걱정하고 그 다음에 뭐 군인으로서 어떤 긴장감과 책임감에 가득 찬 상황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잖아. 그러면 보세요. 상황은 태평하지 않은 상황이야. 전시 중이거나 난리 중이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뭐예요? 화자의 정서는 어때? 부정이겠죠. 그러나 화자가 좌절이나 체념을 하는 게 아니라 변방의 근심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거야? 평정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주제를 따로 우리가 공부할 필요 없이 화자가 처한 상황과 정서와 태도를 이렇게 연속해서 묶으면 주제가 나와. 이 시의 주제, 이 한 시의 주제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전쟁 중에 있는 장수가 걱정은 되나 긍정적인 가정을 설정하여 나중에
귀거래사와 같은 노래를 부르고자 함. 이게 이게 주제겠죠.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자, 좋습니다. 뭐뭐 하리. 그러니까 이거 의지가 들어가 있죠. 나 열심히 공부하리 이런 거죠. 자, 그렇다면 봅시다. 1번 했고요. 2번을 해야 되겠죠. 2번 문제. 오로지 나만 갖고 풀 수 있는 문제. 방금 읽은 이순신의 진중음 작품과 관련해서 이 작품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한바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공간적 배경이에요. 가을바람. 계절적 배경이죠. 이 밤. 시간적 배경이죠. 이제 이런 거 그냥 읽지 말고 항상 체크하고 점검하면서 보세요. 끊고요. 각각 공간적, 계절적, 그대로 나왔네요. 시간적 배경을 드러내요. 끊고요. 모든 시간적 배경, 모든 공간적 배경은요. 100%입니다. 작품의 전체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화이트로 지워도 상관이 없는 건데 화이트로 지우면 좀 모양 빠지잖아. 그럴듯하게 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배경이 드러나면 무조건 분위기는 100%입니다. 문제 변형해 볼까? 홀로 높은 누각에 앉아 하염없이 생각에 잠긴 애에서의 홀로 높은 누각은 끊고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누각은 공간적 배경이니까요.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응? 일단 1번 맞으니까 땡. 이런 건 어떠냐? 이런 거 갑자기 진짜 갑자기 신충의 아까 원가에서 달이 내린 그림자와 연못가는 무슨 배경으로서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다.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돼, 안 돼요? 돼요. 안 될 게 어디서 다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반드시 여러분들 과거에 했던 습관처럼 쭉쭉 읽지 말고요. 끊고 그래 고전이구만. 고전시가구만.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자연물, 광물, 금속 이런 것들 잘 챙겨야 되겠구나. 그중에서 배경과 관련된 것은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100%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홀로 높은 누각에 앉아 하여가 아니라 하염없이 생각이 잠긴 애는 끊고요. 이 말이 뭐야? 시적 정황을 묘사하여. 얘도 맞죠? 왜 맞는 줄 아니? 정황이라는 건 뭐예요? 정황. 정서적 상황이라는 거야. 전에도 얘기했잖아. 봐봐. 정서적 상황이 정황이에요. 근데 이거 기억나?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우리 많이 했었죠. 상황이 긍정이면 정서도 긍정. 태도도 무조건 긍정. 만약에 상황이 부정이면 정서도 무조건 부정? 부정일 수도 있겠고요. 다시 세 번째는 상황이 부정이면 정서도 부정이지만 이거를 이겨내면 긍정이다. 얘네를 묶으면 인식이다. 여기서 인식의 전환이 있는 것은 뭐야? 3번이다. 이순신 난리 긍정 부정. 부정이죠. 정서 긍정 부정. 부정이죠.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이순신의 진중음은 1번, 2번, 3번 중에 뭐가 있는 거야? 3번이죠. 그러면 왜 바뀌었냐라고 한다면 뭐라고 설명하면 되겠어? 긍정적인 가정적 상황을 설정해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하면 돼요. 어때? 구조적으로 이해가 좀 되죠? 자, 좋아.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묘사했잖아요. 화자의 외로움, 고뇌. 이걸 선생님이 왜 설명했냐면 얘들아 봐라. 정서적 상황이라는 정서적 상황이라고 해놓고 왜 했냐면 정서와 상황은 언제나 똑같아요. 모양이. 그러니까 정서적 상황을 묘사하여 끊고요. 뒤에 거 보지 말고. 한주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기까지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죠. 오른쪽 봐봐. 부정이잖아요. 맞아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죠. 이 순호특강 문제가 전체적으로 선택지가 길어. 좀 길지 않냐? 학교 시험은요? 학교도 이 길이로 내요. 근데 길다고 쫄 거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알면 되니까 우리가 하던 대로. 3번. 어느 날에야 이 나라가 다시 태평해질까라는 질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질문의 형식이 시가에서 사용되었다. 무슨 법이라고 했어요? 설의법이죠.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 그럼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겠죠? 많은 사람들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죠.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놈들인데? 나의 화자의 업적을 깎아내리는 애들이잖아. 걔네들의 의도를 의심하는 심리야? 그러면요. 어느 날에야 이 나라가 다시 태평해질까? 지금 바로 큰 난리를 겪고 있는 때라네. 이거랑 업적은 많은 사람들이 깎아내리려 하건만이랑 크게 상관이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나라를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특히 뭐라고 그래? 나라를 걱정하는 부분을 우국이라고 해요. 나라를 걱정한다. 우국에 대한 거고요. 이거는 억울한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온 세상은 나를 알아주니까 이렇게 가도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안 되므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서의 답은 3번 이렇게 되죠. 4번 뭘까요? 4번 변방의 근심을 평정할 수 있다면은 끊고요. 면이 들어갔다. 가정적 상황 설정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먼저 해결해야 하는 조건을 제시하여 끊고요. 뭔데요? 변방의 근심 평정을 먼저 해결해야 되잖아. 나 일단 도연명의 귀거래사를 읊은 다음에 평정할래. 그러면 자기를 먼저 챙기고 국가를 나중에 챙겼죠. 근데 만약에 국가의 어려움을 먼저 해결한 다음에 내가 도연명의 귀거래사를 읊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국가의 일, 공적인 것을 먼저 하고 사적인 것을 나중에 하겠다라는 공적인 것을 먼저 하고 뒤에는 사적인 걸 챙기겠다. 선공후사적 자세. 괜찮지? 맞아, 안 맞아요? 맞으니까 답이 안 되겠죠. 5번 도연명의 귀거래사 응당 을풀이는 끊고요. 도연명이 쓴 작품이 아니라 작품을 떠올리게 하여 끊고요. 화자가 지향하는 삶, 어떤 삶이야? 평화로움 속에서 자연을 즐기는 삶, 이것을 지향한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 지향을 위해서 현재 선공후사 정신으로 변방의 근심을 평정하겠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괜찮지? 하나 더 봐야 되겠죠. 이거 해결해야지. 답은 나왔나? 답 안 나왔죠? 자, 보세요. 아까 몇 번 제거했지? 자, 상관없이 그냥 읽은 김에 온 세상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 온 세상은 어떤 의미였더라? 온 세상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내가 긍정이라고 해버렸네, 동그라미. 온 세상은 얘기해줘봐. 온 세상은 화자 자신의 업적을 인정해주거나 또는 알아주는 주체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나의 화자는 온 세상을 위해 자신이 해온 일과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떠올리고 있다. 어때? 괜찮죠? 그리고 답은 1번이야. 자, 2번은요. 나의 화자는 온 세상에 자신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것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라 안도감이죠. 나를 깎아내리려 하지만 그래도 진실은 온 세상이 알고 있다는 거니까 자신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것에 대한 자부심도 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가 틀린 건 아닌데 자부심이라는 것도 괜찮겠다. 자부심 괜찮겠다. 어차피 가가 틀렸기 때문에. 3번은요. 나의 온 세상은 끊고요. 남들이 도달할 수 없는 업적을 이룬 화자가 얻게 된 것 전부인가? 해당 내용 안 되겠죠. 4번은요. 이미 가가 틀렸으나 나를 보면 온 세상은 화자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며 머지않아가 뭐야? 머지않아야? 머지않아 가질 수 있는 것에 해당돼? 온 세상을 갖겠대요? 얘는 다 틀린 거네.
5번 보세요. 나의 화자가 어차피 가가 틀렸지만 나의 화자가 온 세상의 이름을 알릴 수 있게 된 것은 화제의 업적이 알려졌기 때문이야. 업적은 까내려가도 그 까내려간 것 자체를 넘어서서 온 세상에 나의 업적을 알게 되는 거니까 얘도 틀린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다 풀었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현대시도 한번 해보자고.